방금 본 불길은 단순히 항구 터미널이 타는 것이 아닙니다. 오이 플러스. 그것들은 러시아의 흑해와 카스피의 에너지 통로의 공식적인 폐쇄 신호입니다. 1월 20일 밤 케르치 다리로의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에서는 파이프라인과 타만 항구의 4개의 거대한 유조 탱크가 동시에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공포는 항구와 터미널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민간인의 침실까지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 위해 당황하여 발사된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이 경로를 벗어나 보호해야 할 러시아 시민의 집을 타격했습니다. 방패가 칼로 변했다. 항구가 닫히고 석유 경로가 차단되었으며 러시아 국민에게 국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그들 머리 위에 들이온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이 재난의 기술적 해부를 살펴보면 조직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러시아 방어 체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혼란에 빠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GUR에 의해 조정된 이 작전은 러시아의 가장 전략적인 물류 중심지 중 하나인 타만 반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의 물류 쌍둥이인 볼나 마을의 타만 네프테가즈 터미널이었습니다. 현장 초기 이미지와 지역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이 러시아 영공을 침투하여 터미널의 가장 민감한 지역인 연료 저장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베냐민 콘드라티에프 주지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공격으로 인해 석유 제품이 가득 찬 4개의 배형 탱크에 불이 붙어 시설의 운영 능력이 즉시 소멸되었습니다. 공격은 약 7,000제곱미터의 면적을 넘는 큰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파이프라인과 연료 저장 탱크가 공격으로 손상되었고 추정 피해액은 약 5천만 달러로 계산되었습니다. 97명의 소방관과 21대의 차량이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누출된 연료의 열 효과로 인해 터미널은 지옥 같은 화염으로 변했습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 군사 물류와 연료 공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작전의 가장 어두운 면이자 기술적으로 당혹스러운 측면은 러시아 군대의 대응에 숨겨져 있었다. 남부 군건구에 속한 지역 방어 임무를 맡은 방공포대, 아마도 S-300 또는 판치르 S-1 변형이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었을 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아피프스키와 노바야 아디게야 지역의 민간인들은 적의 공격이 아닌 아군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독립분석가와 지역 주민들이 촬영한 비디오는 러시아 요격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이 고장나 공중에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후 민간 아파트 블록을 파괴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요격 교리가 어떻게 자멸 메커니즘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기술적 붕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RAB 부대는 드론의 GPS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방해기 밀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저지하는 대신 해당 지역의 러시아 엘리트들의 고급 차량을 겨냥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거리의 포르쉐, BMW, 메르세데스와 같은 고급 차량의 위성 기반 도난 방지 시스템이 강력한 제머 신호를 도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마샤 지역 서비스의 보고에 따르면 수백 대의 고급 차량 엔진 제어 장치가 스스로 잠겼습니다. 차량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교통이 정체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적을 막지 못하고 자국의 부유층의 이동성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이 얼마나 선택적이지 못한지를 비극적으로 강조하며 지역 차단 전략이 자국의 민간 및 상업 인프라를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타만 네프테가즈 터미널의 화재는 단순한 산업사고를 넘어섭니다. 이는 세계 에너지 체스 게임에서 러시아의 왕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이 터미널은 흑해에서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목줄입니다. 카스피 해분지,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온 원유와 액화 석유가스는 이 관문을 통해 파이프라인으로 세계로 운송되었습니다. 터미널에 대한 공격과 4개의 주요 탱크 파괴는 카스피 흑해 에너지 경로를 사실상 파괴했습니다. 국제 해상 보험 회사들, 즉 P&I 클럽들은 이번 공격 이후 타만과 노보로시스크 항구 지역을 전쟁 위험 구역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유조선의 보험료가 급등했음을 의미하며 많은 선주들이 이 위험 지역으로 선박을 보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는 이제 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운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류 병목 현상은 전선에 치명적인 침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만 반도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의 러시아군을 위한 연료 공급 중심지입니다. 공격받은 터미널은 연료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군사부대에 탱크와 장갑차의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그 4개의 불타는 탱크는 러시아 탱크가 전진할 수 있게 한 디젤 연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급망의 단절로 인해 전선에 있는 러시아 부대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연료가 없는 탱크는 그저 비싼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물류 장교들은 이제 내륙 지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연료를 운반해야 합니다. 이 지연은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 호성대를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러시아의 남부 전선은 탄약 부족 이전에 연료 부족으로 인해 질식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공격의 외교적 및 상업적 파급 효과는 모스크바의 국경을 넘어 아스타네까지 이르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에 CPC 파이프라인과 같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많은 양의 석유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더 이상 안전한 경유국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카스피해 석유가 러시아 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항구조차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를 러시아를 우회하여 수출할 대체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석유 수익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자체 방공 취약성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 에너지 독점을 이뤘습니다. 타만 넵타가제의 화재가 진압되더라도 불길이 사그라들 때 러시아를 기다리는 진짜 악몽은 회복 불능 증후군입니다. 공격받은 터미널은 단순한 저장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고압 LPG와 극저온 액화 장치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의 기술 인프라, 밸브, 터빈 및 제어 패널은 전쟁 이전에 지멘스와 하니웰 같은 서구 대기업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파괴된 이러한 민감한 부품을 서방에서 얻을 수 없으며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부품은 이 시설의 압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이제 예비 부품 없이 잔해 위에 서서 고철을 관리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능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부적합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푸틴의 에너지 무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전쟁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파괴적 영향이 크라스노다르의 끝없는 들판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자전 혼란은 도시의 교통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곡창지대인 이 지역의 농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러시아 농업은 자율주행과 위성 추적 기능을 갖춘 대형 존디어와 클래스 콤바인 수확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신호 방해기가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배치되면서 이 농기계들의 GPS 연결이 끊기는 순간 들판의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위성 내비게이션을 받거나 자동 비료 살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 기계들은 이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고철 더미처럼 들판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파종과 수확 주기를 놓치는 것은 다가오는 겨울에 기근의 위험을 초래하여 러시아의 석유 수익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도 위협합니다. 크렘린이 하늘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들의 국민의 빵은 들판에서 썩어갔다. 군사적 규모에서 이 물류 병목 현상은 흑해 함대의 치명적인 함정이 되었다.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갇힌 러시아 군함들은 타만 터미널에서의 정기적인 연료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이 가동 중단되면서 함대 사령부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방어력이 없는 유조선이 개방된 해역에서 연료를 보급받기를 기다리다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V5 해상 드론의 먹잇감이 되거나 항구에 머물러 수동적인 방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러시아 후얌의 항구 입구에서의 정체 시간이 300%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움직일 수 없는 해군은 해군이 아니라 떠다니는 표적일 뿐이다. 이 보이지 않는 봉쇄는 또한 지역의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크라스노다르와 그 주변은 러시아의 국내 관광 낙원이자 은퇴한 장군들의 안식처였다.
그러나 폭발 이후 시작된 자본 유출은 이 지역을 경제적 유령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갑작스러운 매도 물결은 지역 엘리트들이 모스크바의 보호막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헐값에 부동산을 팔고 우라의 산맥 너머로 도망가면서 남겨진 사람들은 실업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가에 있어 영토를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크라스노다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붕괴입니다. 크라스노다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푸틴 정권의 전술적 패배 그 이상이며 전략적 체크메이트입니다. 아핍스키의 민간 아파트 건물 잔해 아래에서 수년간 러시아 국민에게 홍보된 강대국과 국경 불가침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략은 S-300과 S-400 같은 단공 시스템을 세계 최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압박을 받자 당황하여 아군과 민간인을 공격한 사실은 러시아 기술이 똑똑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더 이상 군사 목표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방어 시스템을 오류에 빠뜨리고 화보화를 일으켜 자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패닉 모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지 못하는 매 순간 그들은 자국민의 눈에 정당성을 잃습니다. 노바야 아디게야 주민들에게 위협은 이제 키예프가 아니라 모스크바의 지휘하에 있는 배터리에서 옵니다. 사회계약의 실패가 이토록 명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크렘린과 러시아 국민 간의 묵시적 합의는 전쟁에 대해 질문하지 않으면 전쟁이 당신에게 닿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더 이상 텔레비전 화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라스노다르의 거실 안에 있습니다. 엘리트의 BMW는 전파 방해기에 막히고 중산층에 떨어지는 방공 미사일과 불타는 터미널에서 올라오는 유독한 연기. 이것이 전쟁의 비용이 풀뿌리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국가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고 심지어 실수로 그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은 조용한 분노로 바뀝니다. 이러한 국내 전선의 붕괴는 전장에서의 패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정치적 침식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무릎 꿇리려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밤은 러시아에게 전환점이었습니다. 타만 넵테가즈 터미널에서 타오르는 그 불길은 러시아가 에너지 강국이라는 주장에 대한 장례식 화형배입니다. 흑해와 카스피의 경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푸틴의 방공망은 이제 그의 국민을 보호하는 강철돔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자신의 주인을 무는 부상당한 동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 한 번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러시아의 자금 공급을 차단하고 크렘린의 안전 가면을 벗겼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항구, 도시, 시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적의 드론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 자체입니다.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이 잔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